전 세계 3대 실명 원인 중 하나인 녹내장은 국내에서도 유병률이 올라가고 있는 질환입니다. 녹내장 치료의 목표는 향후 일어나는 추가적인 녹내장 진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을 억제하는 확실한 방법은 안압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나 레이저로 충분한 안압 하강이 안 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적절한 때에 늦어지지 않는 치료이므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이 되신다면 한 번씩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강한병원 안과에서 진료하고 있는 박창금이라 합니다. 저는 주로 녹내장과 관련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안과에서도 각각 세부 분야를 나눠서 전임의 과정을 거쳐 세부 질환에 특화된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저는 녹내장 전임의 과정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료하였고 이후 한국녹내장학회 정회원 자격을 획득하여 메리노엘 병원에서 녹내장 전문 진료과장으로 역임하였고 현재는 좋은 강한병원 안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대 실명 원인 중 하나인 녹내장은 국내에서도 유병률이 올라가고 있는 질환입니다. 녹내장은 안압이 주요한 위험인자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특징적인 시신경 손상과 이로 인한 시야결손을 나타내는 진행성 시신경 병증입니다. 녹내장의 종류에 따라 위험인자 및 발생 기전은 조금씩 달라서 단일 질환이라기보다는 특징적인 공통인자를 갖는 장애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안압과 연관되어 있고 두 번째, 특징적인 시신경 손상과 이로 인한 시야결손을 보이는 세 번째, 진행하는 시신경 병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내장과 녹내장은 비슷한 이름이지만 라틴어 기원의 병명이 그대로 차용하여서 국내 의학용어로 번역하면서 생긴 명칭상의 오류의 사례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다른 질환이고요. 백내장은 눈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노화나 다른 여러 이유로 혼탁과 경화가 생기면서 시력 저하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녹내장도 노화가 주된 위험인자긴 한데 여러 이유로 눈 내부의 방수라는 물의 흐름에서 유출이 저하되게 되고 눈 내부 압력인 안압이 올라가면서 이로 인해서 시신경이 시신경 유두부에서 압력으로 인한 손상을 입게 되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상안압 녹내장의 유병률이 전체의 70에서 80%를 차지할 정도로 동아시아권에서는 정상안압 녹내장이 가장 흔한 녹내장입니다. 안압에 의해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지만 어떤 절대적인 안압 수치로 병이 생기고 안 생기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시신경이 안압에 대한 취약성이 높을수록 낮은 안압에서도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권에서는 인종적 그리고 유전학적인 특성과 높은 근시 유병률이 낮은 안압에서도 녹내장성 손상이 발생하는 데 관여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력은 녹내장 발생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직계가족의 개방광 녹내장의 유무는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9배까지 녹내장 위험도를 올린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중 녹내장이 있을 경우 부모가 있을 때보다 더 위험하다는 여러 연구가 있어 형제자매 중 녹내장 환자가 있다면 꼭 안과 검진을 권유드립니다. 그 외에도 녹내장 발생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것들은 뭐니 해도 일단 높은 안압과 고령, 높은 시신경 유도 함몰비, 얇은 각막 두께, 근시, 수면 무호흡,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편두통과 같은 혈관 연축 질환 등이 있습니다. 나이와 연관해서는 40세 이후로 유병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40세 이상 안과 정기검진이 필요하고 특히 높은 안압이나 가족력, 근시, 그리고 시신경 유도 함몰비가 큰 동반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주기적으로 검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대개 안압으로 인한 통증은 민감한 경우에 30mm 머큐리 이상 올라가야 느끼는 정도고요. 이는 폐쇄광 녹내장 등 단기간에 급격하게 안압을 올리는 여건이 아니고서는 잘 도달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정상인이나 녹내장 환자 모두 일중 변동이라고 안압의 오르내림은 발생하는데 녹내장 환자가 일중 변동 폭이 정상인보다는 높지만 보통 지각적인 통증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압이 오르는 것 같다고 호소하시면서 방문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눈을 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 눈뿌리 쪽의 뻐근함, 묵직함, 피로함, 눈을 뜨기 힘든 증상 등으로 표현하시는데 안구건조증이나 혹은 노안 증상이 대다수이고 드물게 포도막염 등 염증성 질환이거나 편두통에서 동반되는 안구 통증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안압이 올라서 통증이 발생할 정도라면 보통은 높은 안압으로 인한 각막 부종으로 시력 저하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같은 쪽 뒷머리가 아프면서 심한 경우 오심이나 구토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증이 있을 정도의 녹내장은 빠른 처치가 필요하니 안과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녹내장을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안압은 녹내장 치료의 대상이고 관리에 가장 중요한 지표이므로 정확한 안압을 측정하는 것이 녹내장 환자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골드만 압형 안압계는 녹내장 환자에서 안압 측정의 표준 검사로 임상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골드만 안압계를 통해 정확한 안압을 측정하고 시신경 손상을 관찰하기 위해 이미지 검사를 시행합니다. 안저 촬영 및 시신경 유두 입체 촬영을 통해 시신경의 변화와 망막신경 섬유층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빅간섭 단층 촬영을 통해 변화를 추적합니다. 시신경의 구조적 손상으로 발생하는 기능적 손상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야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 외에도 각막 두께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나 눈에 방수가 유출되는 부위인 섬유주를 관찰하기 위한 전방각경 검사 등을 시행하고, 최근에는 빅간섭 단층 혈관 촬영 검사가 발전하여 시신경 주변 및 황반부의 혈관 밀도를 관찰하는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녹내장 치료의 목표는 향후 일어나는 추가적인 녹내장 진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을 억제하는 확실한 방법은 안압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녹내장 치료의 목표는 안압 하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녹내장을 처음 치료할 때 약물 치료로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교적 부작용이 적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약으로 충분한 안압 하강이 되지 않는 경우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레이저나 수술적 치료가 고려됩니다. 또한 임신이나 수유 등의 문제로 안약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레이저 치료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분이 레이저 치료에 적응증이 될 수는 없고, 레이저 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녹내장 레이저 시술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시행합니다. 개방각 녹내장에서 안압 하강을 위해 시행하는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과 폐쇄각 녹내장에서 동공 폐쇄로 인한 방수의 흐름이 막혔을 때 우회로를 형성해주는 레이저 홍채 절개술입니다. 일반적인 개방각 녹내장 환자라면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은 안전하고 큰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효과적인 안압 하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개인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쇄각 녹내장은 흔히 생각하는 만성적인 개방각 녹내장과는 다르게 눈 내부의 방수의 흐름이 갑자기 막히면서 급격하게 안압이 상승하는 경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급성으로 증상이 발생하고 안압 상승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눈이 빠질 것 같은 통증, 달무리 지듯이 번져 보이는 시야 흐림, 충혈, 같은 쪽의 두통, 심한 경우 오심 및 구토가 동반됩니다. 이런 경우 급성 폐쇄각 녹내장의 세부 원인에 따라 레이저 홍채 절개술이나 때에 따라서는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물 치료나 레이저로 충분한 안압 하강이 안 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평균 안압이 낮더라도 안압의 변동이 커서 계속 진행하는 녹내장 환자도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은 평균 안압을 낮춰주고 안압의 변동폭을 줄여주어 녹내장 환자의 장기적 예후를 개선시킵니다. 물론 수술 후에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수술 관련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약물 치료나 레이저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고려가 됩니다. 섬유주 절제술과 아메드 밸브 삽입술은 고식적인 녹내장 수술 방법이지만 여전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섬유주 절제술은 여가포라고 하는 결막의 물주머니를 만들고 섬유주 부위에 절개창을 열어 여가포로 방수를 유출시키는 방법입니다. 녹내장 수술 중에 여가포를 형성하는 수술들은 수술 후에도 여가포의 기능이 좋아야 지속적인 방수 유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가포를 잘 관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술이나 안구 마사지 등을 같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아메드 밸브는 방수 유출 장치로 안구 후방에 삽입되어 여가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막에 염증이나 반응이 있어 여과포를 만들기 힘든 환자나 염증성 녹내장, 신생혈관 녹내장 등 염증과 출혈로 향후 여과포 기능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들에서 많이 시행합니다. 최근에는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이라는 분야가 생겨 작게 절개하고 수술 시간도 짧고 비교적 회복도 빠른 녹내장 수술 분야가 생겼습니다. 국내에 상용화된 방법으로는 젠이라고 하는 생체 스텐트를 결막하에 삽입하여 여과포를 만드는 젠 스텐트 삽입술, 비슷하게 A스트림이라고 하는 방수 유출관에 삽입하는 A스트림 삽입술 등이 있고 백내장 수술과 같이 시행하는 아이스텐트 삽입술도 있습니다. 젠 스텐트 삽입술은 굉장히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수술 후 출혈이나 저안압 등의 초기 합병증 발생도 낮은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스텐트 내경이 작아 안압이 매우 높은 타입의 녹내장인 경우에는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여과포를 만드는 수술이기 때문에 여과포 기능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서는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A스트림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장치로 제일 큰 특징은 관 내부의 방수 흐름을 조절하는 일종의 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녹내장 수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A스트림은 이러한 심지를 나중에 제거할 수 있어 차후 안압이 상승하는 시기에 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응 방법이 한 가지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지가 초창기 수술 직후 발생하는 저안압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스텐트는 눈 자체의 방수 유출로인 슐렌관으로 방수 유출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수술들과는 다르게 방수를 눈 바깥으로 유출시키는 것이 아닌 안구 자체 유출로로의 통로를 확장시켜 안압을 떨어뜨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녹내장 수술만큼 안압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 단독 수술로는 잘 시행하지 않고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고 부작용이 적어 백내장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녹내장 환자라면 함께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녹내장 수술은 절대적으로 좋은 방법은 없고 환자분의 녹내장 타입이나 수술 전 안압, 동반 질환의 유무, 각 결막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본원에서는 환자분에 맞춰서 이렇게 다양한 옵션 중 최선의 치료를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께 입원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후 초창기 저안압이나 혹은 혈전 등으로 수술부가 막혀서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를 빨리 캐치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수술 후 1에서 2일 정도 입원을 하며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라면 수술 후 다음 날까지 보고 퇴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입원하시기 힘드신 경우라면 당일 수술도 가능합니다. 다음 날 외래에서 경과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을 하셔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환자분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 치료 기간은 집중 관리 기간 1달, 비교적 자주 봐야 하는 2달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로 합병증을 관리하고 여과포를 관리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술 등이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초창기 2주 이내에는 3에서 5일 간격으로 보게 되고 이후는 일주일 간격으로 몇 번 보게 되고 이후에는 약 2주 간격으로 진료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한 정상안압 녹내장은 진행이 느린 편입니다. 따라서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면 대다수는 심각한 식이능 장애를 겪지 않고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적절한 때에 늦어지지 않는 치료이므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이 되신다면 한 번씩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이미 진단받으신 분이라면 저만 안약을 잘 지켜서 넣으시고 주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 병원에 오는 것을 너무 귀찮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내장은 만성질환이므로 의사와 환자가 오랜 시간 함께하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의 눈을 지켜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니 한 팀이라 생각하시고 환자분들도 저를 믿고 녹내장과 함께 싸워나가시길 바랍니다.